역사 헤로도토스 1. 글레이오 페르시아 학자들에 따르면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반목하게 된 것은 포이니케인들 탓이라고 한다. 포이니케인들은 홍해라고 불리는 바다에서 우리 쪽 바다로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정착하면서 해외 무역에 종사했다 한다. 그들은 아이귀프토스와 아시리아에 화물을 싣고 여러 곳을 들르곤 했는데 그중 한 곳이 아르고스였다. 당시 아르고스는 지금 헬라스라 불리는 나라에서 모든 점에서 중요한 도시국가였다. 한 번은 포이니케인들이 아르고스에 도착해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도착한 지 6일째 되어 그들이 물건을 다 팔았을 때 여인들과 함께 공주가 해변으로 왔다. 그녀 이름은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다. 여인들은 백곰을 주위에 둘러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있었다. 그때 포이니케인들이 여인들을 덮쳤다. 이오는 몇몇 여인들과 함께 사로잡혔다. 포이니케인들은 여인들을 배에 태우고 아이깁토스로 출항했다 한다. 페르시아인들에 따르면 이오는 헬라스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렇게 해서 아이깁토스로 가게 되었으며 이것이 범죄 행위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그뒤 몇몇 헬라스인들이 포이니케의 티로스에 상륙해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했다고 한다. 페르시아인들은 이들의 이름을 대지는 못하지만 이들은 아마 크레테인들이었으리라. 그래야 그들은 서로 장군盟군이 되었다. 그러나 그 뒤 페르시아인들에 따르면 헬라스인들이 두 번째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한다. 헬라스인들은 전함을 타고 골키스의 아이아와 파시스 강으로 가 그곳에서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메데이아 공주를 납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골키스의 왕이 헬라스로 전령을 보내 납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고 딸을 돌려달라 했으나 헬라스인들은 당신들도 아르고스의 공주 이오를 납치하고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지불하지 않겠소라 대답했다 한다. 페르시아인들이 말하기를 그로부터 한 세대 뒤 프리아모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헬라스에서 아내를 납치해 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먼저 번 납치 행위들도 벌 받지 않았으니 그도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리라 확신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헬레나를 납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헬라스인들은 처음에 사절단을 보내 헬레나를 돌려주고 그녀를 납치한 대가로 보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대해 트로이아인들은 메데이아를 납치해 갔던 일을 들먹이며 거부했다. 이때까지는 서로 상대 측 여자를 납치하는 데 불과했으나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대체로 헬라스인들 책임이라는 것이다. 아시아가 에우로페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아시아로 진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인들의 납치는 범죄 행위지만 그 때문에 야단 법석을 떨며 이미 납치된 여인들을 위해 복수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납치 사건은 덮어두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페르시아인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응하지 않으면 여인들이 납치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페르시아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 측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인들이 납치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헬라스인들은 라케다이몬 출신의 한 여인 때문에 아시아로 쳐들어와서는 프리아모스와 그의 군대를 괴멸시켰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페르시아인들은 헬라스인들을 적대시했다. 페르시아인들은 아시아를 고향으로 여기고 그곳에 사는 비헬라스계 부족들을 친척으로 여기는 반면 에우로페와 헬라스는 이국으로 간주하기에 하는 말이다. 페르시아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며 헬라스인들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일리온의 함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납치에 관해 포니케
포이니케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다르게 말한다. 포이니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이후를 억지로 아이깁토스로 납치해간 것이 아니다. 아르고스에서 배의 선장과 살을 섞었던 이유는 임신 사실을 알고는 부모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자진해서 포이니케인들과 함께 떠났다는 것이다. 이상이 페르시아인들이 포이니케인들과 함께 주장하는 바이다. 나는 사실은 이랬느니 저랬느니 따지고 싶지 않다. 대신 내가 알기에 헬라스인들에게 처음으로 적대 행위를 시작했음이 분명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하며 크고 작은 도시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인간의 행복이란 덧없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운명을 언급하려 하는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리디아 출신으로 알리아테스의 아들이었다. 크로이소스는 할리스강 서쪽의 여러 민족을 통치했다. 할리스강은 남쪽에서 발원하여 슈리아와 파블라고니아 사이를 지나 흑해로 유입된다. 일부 헬라스인들과는 동맹을 맺었어도 크로이소스는 헬라인들에게 조공을 강요한 최초의 비헬라인이다. 그는 이오네스족과 아이올레이스 족과 아시아에 사는 도리에이스 족에게 조공을 강요했고, 그가 통치하기 전 모든 헬라스인들은 자유로웠다. 크로이소스의 치세 이전에도 이방인이 침입한 적은 있었지만 그들은 도시를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 7. 전에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이 행사하던 리디아의 왕권이 메르무나다이가라 불리는 크로이소스가로 넘어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간다울레스라는 인물은 사르데이스의 통치자로 헤라클레스의 아들 알카이오스의 후손이었다. 헤라클레스가에서 나온 최초의 사르데이스 왕은 아그론으로, 그는 니노스의 아들로 벨로스의 손자요 알카이오스의 증손이었다. 아그론 이전에 이 나라는 아튀스의 아들 리도스의 자손들이 통치했다. 그래서 전에는 메오니에인들이라 불리던 그곳의 전 주민은 리디아인들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은 어떤 신탁 덕분에 리도스의 자손들로부터 리디아의 왕권을 위임받아 차지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헤라클레스와 이아르다노스 소유의 한 계집종의 자손들인 헤라클레스 자손들은 505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권을 계승하다가 미루소스의 아들 간타울레스의 대에 이르렀던 것이다. 8. 이 간타울레스는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라 생각했다. 그의 경호원 중 다스킬로스의 아들 귀게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간타울레스는 그를 총애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상의했다. 간타울레스는 폐가 망신할 숙명을 타고났는지라 그 뒤 오래지 않아 귀게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내 아내의 미모에 대해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아내의 알몸을 보도록 하게. 주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여자란 옷을 벗으면서 수치심도 벗어 던져버리죠. 인간들에게는 배워야 할 진리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 것만 보라는 거죠. 결국 왕의 강요로 그는 그 왕비의 알몸을 보게 되었고 그 상황을 알게 된 왕비는 귀게스로 하여금 자기의 남편인 왕을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귀게스는 리디아의 왕이 되었다. 리디아인들은 처음에 간타울레스가 당한 일에 붕괴했으나 귀게스의 지지자들이 나머지 리디아인들과 합의를 보았다.
만약 신탁이 귀게스를 리디아 왕으로 선언하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탁이 유리한 말을 하자 그는 리디아의 왕이 되었다. 연이어 피티아는 귀게스에게 오세손에게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이 복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리디아인들도 그들의 왕들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메르므나이다이가는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에게서 리디아의 왕권을 찬탈했다. 귀게스는 일단 왕이 되자 봉헌 공물을 델포이로 보냈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6개의 금제 포도주 희석용 동이다. 나는 귀게스의 아들이자 황태자인 아르디스에 관해 언급하려 한다. 아르디스는 프리에네를 함락하고 밀레토스를 공격했지만 그가 사르테이스를 통치하는 동안 김메리오이 족이 유목민인 스퀴타이 족에 의해 쫓겨나 아시아로 들어와 아크로폴리스를 제외하고 사르데이스 시를 함락했다. 아르디스가 49년간 통치한 후 그의 아들 사디아테스가 왕위를 계승하여 12년간 통치했다. 뒤를 이어 알리아테스가 계승했는데 그는 데이오케스의 자손인 퀴악사레스 휘하의 메디아인들과 전쟁을 했다. 김메리오이 족을 아시아에서 몰아내고 콜로폰의 식민도시인 스미르나를 함락하고 클라조메나이를 공격했다. 그러나 퇴각했다. 그 밖에 알리아테스가 치세에 남긴 업적들은 다음과 같다. 그는 밀레토스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은 아버지에게서 넘겨받은 것이었다. 밀레토스를 포위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다. 곡식이 익을 무렵 침공하곤 했는데 그는 피리에 맞춰 군대를 진격시켰다. 밀레토스 영내에 진입하면 집들을 불태우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다. 곡식만 망쳐놓고 왔다. 제해권은 밀레토스인들이 장악하고 있어 그들의 도시를 포위해봤자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리디아 왕이 그들의 집들을 파괴하지 않은 것은 밀레토스인들이 거기서 나와 다시 뿌리고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하여 다음 진입했을 때도 뭔가 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리디아 왕은 11년 동안 이런 전쟁을 계속했다. 이 기간에 밀레토스인들은 2번 타격을 입었는데 한 번은 자국 영토 안에서 또 한 번은 강가의 들판에서 싸우다 그랬다. 11년 가운데 6년은 아르디스의 아들 사디아테스가 리디아의 왕으로 있으면서 밀레토스를 침공했다. 밀레토스와 전쟁을 시작한 것은 그였다. 그러나 다음 5년 동안 전쟁을 수행한 것은 사디아테스의 아들 알리아테스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쟁을 넘겨받아 정력적으로 전쟁을 했다. 전쟁에서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헬라스인들의 도시 가운데 밀레토스인들을 도와준 것은 키오스뿐이었다. 12년째 되던 해 군대에 의해 또다시 곡식이 불타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람이 불기를 이곳에서는 아세시아라는 별명을 가진 아테나 여신의 신전 쪽으로 몰고 갔다. 신전이 전소되었다. 군대가 사르데이스로 퇴각한 후 알리아테스는 병에 걸렸다. 그는 델포이로 사절단을 보내 병에 관해 묻게 했는데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했거나 스스로 정한 것이다. 사절단이 델포이에 갔을 때 연이어 피티아는 리디아인들이 밀레토스의 아세소스에서 불태워버린 아테나 여신의 신전을 재건하기 전에는 상담에 응하지 않겠다 했다. 나는 델포이인들에게 듣고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밀레토스인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덧붙인다. 당시 밀레토스의 첨주 트라쉬블로스와 친구 사이였던 킵첼로스의 아들 페드리안드로스가
이런 신탁의 말씀을 듣고는 트라시블로스가 다가오는 사태를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자를 보내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밀레토스인들은 일이 그렇게 된 거라 말하고 있다. 알리아테스는 사절단의 보고를 받자마자 밀레토스로 전령을 보냈으니 신전을 재건할 때까지 트라시블로스 및 밀레토스인들과 휴전을 맺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야 사절이 밀레토스로 출발했으나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트라시블로스는 알리아테스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다음과 같은 계략을 꾸몄다. 자신의 것이든 시민의 것이든 도성 안에 있는 먹거리를 모두 장터로 내오게 하고 모두 흥청망청 먹고 마시기 시작하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르데이스에서 온 전령이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알리아테스에게 보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전령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사르데이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런 이유로 전쟁이 종식되었다고 한다. 알리아테스는 밀레토스는 식량 부족이 심각하여 백성들이 공경에 직면한 줄 알았는데 전령의 보고는 예상과 다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평화가 체결되었고 그들은 우방이 되었다. 알리아테스는 아세소스의 아테나 여신의 신전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지어주고 병을 털고 일어났다. 트라시블로스에게 신탁의 말씀을 알려주었던 안드로스는 퀴셀로스의 아들로 코린토스의 첨주였다. 코린토스인들이 전하고 레스보스인들이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살아있을 때 징계한 일이 일어났는데 메튠나 출신인 아리온이 돌고래를 타고 바다를 건너 타이나론까지 갔다는 것이다. 아리온은 페드리안드로스의 궁전에 오래 머문 뒤 이탈리아와 시켈리아로 항해하기를 원했으며 그곳에서 돈을 번 뒤 다시 코린토스로 돌아오길 원했다 한다. 어느 누구도 코린토스인 만큼 믿음이 가지 않는지라 코린토스인들의 배를 세냈다. 그러나 바다로 나오자 그들은 이리온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의 돈을 가로챌 음모를 꾸몄다. 이것을 알아차린 아리온은 돈을 내줄 테니 목숨은 살려달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육지에 묻히고 싶으면 스스로 죽던지 아니면 바다로 뛰어들라 했다. 이 상황에서 아리온은 일단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자기가 가인으로서의 예복을 차려입고 고물 쪽 자리에 서서 노래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했다. 그러자 선원들은 천하제일명창의 노래를 듣고 싶어 고물에서 배의 중앙으로 물러났다. 아리온은 예복을 입더니 기타라를 손에 들고 고물 쪽에 자리 잡고 선 채 노래 한 곡을 불렀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선원들은 코린토스를 향해 계속 항해했고 그는 돌고래가 등에 태워 타이나론으로 싣고 갔다는 것이다. 아리온이 육지에 상륙하여 가인의 예복을 입은 채 코린토스로 갔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을 말했다. 그러나 페드리안드로스는 아리온의 말을 믿지 않았고 선원들이 돌아오는지를 예의주시하게 했다. 선원들이 오자 그들을 불러놓고 아리온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바로 그때 아리온이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선원들은 놀랐고 범행은 드러났다. 코린토스인들과 레스보스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실제로 타이나론에는 한 남자가 돌고래를 타고 있는 동상이 있다. 리디아 왕 알리아테스는 밀레토스인들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죽었는데 그의 재위 기간은 57년이다. 그는 병이 나았을 때 그의 가문에서는 두 번째로 델포이의 공물을 봉헌했는데 은제 포도주 희석용 동이 하나와 무쇠를 용접한 희석용 동이 받침대가 그것이다.
알리아테스가 죽은 뒤 그의 아들 크로이소스가 35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가 헬라스인들 가운데 먼저 공격한 것은 에베소스인들이었다. 도시가 포위되자 에베소스인들은 신전에서 바깥 성벽까지 밧줄을 쳐 도시를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봉헌했는데 그때 포위당한 구시가지에서 신전까지의 거리는 7스타디온이었다. 크로이소스는 맨 처음에 에베소스인들을 공격했으나 나중에는 이오니아와 아이올리스 지방에 있는 헬라스인들의 도시를 모두 공격했다. 그는 일단 아시아의 헬라스인들을 복속시켜 조공을 바치게 한 다음 함선들을 건조하여 섬들을 공격할 참이었다. 그러나 함선들을 건조할 만반의 준비가 끝났을 때 프리에네의 비아스가 또 일설에는 미틸레네의 피타코스가 사르데이스로 왔는데 크로이소스가 헬라스 소식을 묻고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자 함선 건조 계획을 중단했다 한다. 전하, 섬사람들은 사르데이스에 있는 전하를 공격할 계획으로 수없이 많은 말을 사들이고 있어요. 크로이소스는 그의 말이 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 한다. 제발 섬사람들이 리디아인들의 아들들을 말을 타고 공격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좋겠는데. 그는 이런 대답을 들었다. 전하의 기원을 들어보니 전하께서는 섬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면 육지에서 사로잡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전하께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 함선들을 건조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섬사람들은 육지에 사는 헬라스인들을 전하께서 복속시킨 것을 안갚음하기 위해 바다에서 리디아인들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크로이소스는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함대 건조 계획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크로이소스는 여러 섬들에 사는 이오니아인들과 우호 조약을 맺었다. 크로이소스는 할리스강 서쪽에 사는 모든 민족을 복속시켰다. 리디아인들, 프리기아인들, 미시아인들 등등이 그들이다. 크로이소스가 이들을 복속시켜 리디아 왕국에 합병하자 당시에 살아있던 헬라스의 모든 학자들이 번영의 절정을 누리고 있던 사르데이스를 방문하게 됐는데 때로는 이 사람이 때로는 저 사람이 찾아왔다. 솔론도 그중 한 명이었다. 솔론은 아테네인들의 요구에 따라 입법을 해주고 10년 동안 외국에 머물었다. 그는 외유 중이라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만든 법을 폐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테나인들은 솔론이 만든 법을 10년 동안 지키겠다고 맹세한 터라 자기들만으로는 법을 폐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솔론은 견학도 할 겸 외유 중이었는데 여행 중 아이깁토스에서 아마시스를 방문했다. 사르데이스에서는 크로이소스를 방문했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을 맞아 궁전에서 환대했다. 솔론이 도착한 지 3일 뒤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자기의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인지를 물었다. 솔론은 크로이소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했다. 크로이소스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나를 평범한 자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다니 그대는 내 행복은 무시하는 것인가? 크로이소스 전하께서는 제게 인간사에 관해 물으셨지만 신께서 매우 시기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나이다. 인간은 오래 살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인간의 수명을 70살로 잡는데 70년은 윤달을 빼고도 25,200일이 됩니다. 계절이 여걸과 일치하도록 거기에 한 해 걸러 한 번씩 한 달을 덧붙이면 70년에 30억의 윤달이 추가되는데 이 윤달들은 1050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70년은
26,250일이 되는데 그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따라서 크로이스 전하, 인간이란 우연의 산물입니다. 전하께서는 부자에다가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께서 행복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전하의 물음에 답할 수 없습니다. 큰 부자라도 운이 좋아 제가 가진 부를 생을 마감할 때까지 즐기지 못한다면 그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불운했는가 하면 재산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재산이 많지만 운이 나쁜 사람은 단 두 가지에서 후자보다 유리하지만 가난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여러 가지에서 유리합니다. 부자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쉽고 재난을 견디기 수월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리 쉽게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난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몸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자식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좋게 생을 마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죽기 전에 그를 행복하다고 하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소서. 한 사람이 그런 복을 다 타고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도 필요한 것을 다 갖추지 못하고 어떤 것은 없나이다. 사람도 자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뭔가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복을 가장 많이 타고나고 그것을 누리다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솔론의 이런 말이 크로이소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솔론을 떠나보냈다. 솔론이 떠나간 뒤 크로이소스에게 신벌이 내려졌는데 아마도 그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여겼던 탓인 듯하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에게 닥칠 불행을 사실대로 미리 알려주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농화로 불구자였고 다른 아들 아투이스는 또래 중에서 출중했다. 크로이소스는 아투이스가 무쇠 창끝을 맞고 죽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아들을 장가들였고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늘 군대를 싸움터로 이끌고 냈던 아들의 출전을 막았으며 투창이며 창이며 무기들을 기거하는 방에서 규방으로 옮겨 두었으니 벽에 걸려있던 무기가 아들의 머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크로이소스가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람을 죽인 불행한 이방인 하나가 사르데이스에 왔는데 그는 프리기아인으로서 왕족이었다. 그는 크로이소스의 궁전으로 가서 자신을 살인죄에서 정화해 주기를 간청했고 크로이소스는 그렇게 해주었다. 정화 의식은 리디아에서나 헬라스에서나 비슷했는데 의식이 끝나자 크로이소스는 누구냐고 물었다. 전하, 저는 고르디아스의 아들이자 마이다스의 손자로 아드라스토스라고 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쫓겨났으며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네 가족과 내 가족은 친구간이니 자네는 친구 집에 온 것이다. 내 집에 머무는 동안 무엇이든 갖게 될 것이다. 불행에 상심하지 말게. 그리하여 아드라스토스는 크로이소스의 궁전에 머물게 되었다. 그 무렵 뮤시아의 올림포스 산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현했다. 녀석은 산중 소굴에 내려와 뮤시아인들의 들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뮤시아인들의 사절단이 크로이소스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청나게 큰 멧돼지 한 마리가 쑥대밭을 만들고 있나이다. 전하의 아드님을 엄선한 젊은이들과 사냥개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그러나 크로이소스는
말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게. 대신 리디아인들의 정예부대와 사냥개들을 보내주겠네. 그의 대답에 미시아인들은 만족했다. 그러나 그때 크로이소스의 아들이 미시아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는 그곳에 나타났다. 크로이소스가 아들이 파견하기를 거절하자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지난날 전쟁터나 사냥터에 나가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저에게는 낙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막는군요. 이유가 뭡니까? 크로이소스가 말했다. 내가 자다가 네가 요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그런 꿈을 꾸셨다면 저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잘못 이해했군요. 그 점을 설명하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죽는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멧돼지에게 손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시는 무쇠 창끝을 멧돼지가 들 수 있나요? 제가 돼지의 엄니나 그 밖에 다른 무언가에 죽는 꿈을 꾸셨다면 아버지의 예방 조치가 정당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참가해라. 그렇게 말하고 프리기아인 아드라스토스를 불러오게 하더니 그가 도착하자 말했다. 아들을 잘 보호해주게. 멧돼지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때 크로이소스가 살인죄를 정화해준 아드라스토스라고 불리는 손님이 멧돼지를 향해 던진 창이 빗나가 크로이소스의 아들을 맞췄다. 그리하여 예언이 실현되었다. 사자는 크로이소스의 집안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러 달려갔고 도착한 사자는 멧돼지와 싸운 일을 전했다. 크로이소스는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살인죄를 정화해 준 자의 손에 아들이 죽었다는 데서 화가 났다. 그는 자기 손님에게 당한 끔찍한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정화의 신 제우스를 불렀다. 그는 또 화로의 신 제우스와 우위의 신 제우스를 불렀는데 화로의 신 제우스를 부른 것은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집에서 접대했기 때문이고 우위의 신 제우스를 부른 것은 그가 호위자로 달려보낸 자가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리디아인들이 시신을 운구해 왔다. 살인자가 따라왔다. 그는 두 손을 내밀며 크로이소스에게 자신을 맡겼다. 자기를 죽여주기를 청했다. 크로이소스는 자신도 그토록 심한 고통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드라스토스를 불쌍히 여기고 말했다. 자네 스스로 자네는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했으니 나는 보상을 받은 셈이네. 내가 불행을 당한 것은 자네 책임이 아니야. 그 책임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경고하신 어떤 신에게 있네. 크로이소스는 아들의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마이다스의 손자요 고르디아스의 아들로 형을 죽이고 자신을 정화해 준 사람까지 망쳐놓은 아드라스토스는 자기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믿고 무덤가에서 자살했다. 크로이소스는 아들을 잃고 2년 동안 슬퍼했다. 그러다가 퀴악사레스의 아들 아스티아게스의 왕국이 감비세스의 아들 키로스의 손에 무너지며 페르시아의 세력이 커지자 크로이소스는 슬퍼하기를 그만두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